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늘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궁금해했죠. 옛날에는 신화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딱 측정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인류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당장 내일 비가 올까? 아니면 이대로 가뭄이 계속될까? 이게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한테는 글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날씨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이 절박함.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시간을 아주 멀리 가장 처음으로 되돌아볼까요? 과학 같은 게 없던 시절에 우리 인류는 이 예측 불가능한 날씨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네, 바로 신들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았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아니면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끔찍한 가뭄이 계속돼요.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맞아요.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 즉 신의 분노나 자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세요. 그리스의 제우스, 마야의 착, 일본의 후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사는 곳도 다르고 신의 이름이나 모습도 제각각인데 결국 이야기는 하나로 통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어떻게든 질서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까지나 기도만 하진 않았습니다. 서서히 패턴을 읽기 시작한 거죠. 신화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세상을 직접 관찰하고 분류하는 과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혁신의 한가운데에 바로 기후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블라디미르 쾌펜이라는 기후학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의 날씨를 온도와 강수량이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나누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건 뭐랄까 지구 전체에 기후 지도를 그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쾌펜의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전 세계 기후의 극명한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 거의 1년 내내 비가 쏟아지는 브라질의 열대우림, 그리고 그 강수량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말리의 사막, 또 완전히 다른 기후인 추운 모스크바까지 막연하게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지도를 봤으니 달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달력이 아니에요. 무려 수억 년짜리 달력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구의 아주 깊고 깊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바로 고기후학이 그 타임머신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남극의 아주 깊은 얼음을 파내는데요. 이 얼음기둥, 즉 빙하코어 안에는 수십만 년 전의 공기방울이 그대로 갇혀 있어요. 이게 바로 과거 기후를 풀 수 있는 일종의 비밀 암호 같은 거죠. 이렇게 지구의 긴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기후변화라는 게 뭐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는 불타는 행성이었다가 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됐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걸 수없이 반복해 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변화야말로 지구의 유일한 상수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지구 기후는 원래 계속 변해왔다면서? 그럼 지금 우리가 겪는 건 대체 뭐가 다른 건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과거의 자연적인 변화와 지금의 변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과거의 자연적인 변화와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한 지점, 바로 산업혁명 시기의 데이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산업혁명 이전인 1770년과 1990년, 불과 200여 년 사이에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어요. 수십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오르내리던 변화와는 아예 스케일이 다른 폭발적인 증가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대기 중에 열을 가둬두는 이불 같은 가스가 이렇게나 늘어났으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지구가 더워졌겠죠. 20세기 말까지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이 약 0.6도 상승했습니다.
에게 0.6도 하실 수도 있지만 행성 전체를 이만큼 데우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원래 지구는 적당한 두께의 이불을 덮고 있어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타면서 화석연료를 마구 태웠잖아요. 그게 이 이불을 점점 더 두꺼운 소미불로 바꾸는 꼴이 된 겁니다. 열은 계속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행성 전체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거죠. 자연의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0.6도 오르는 것,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살짝 건드린 것과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로 인한 연쇄적인 결과들이 차례차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북극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미래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어쩌면 우리 세기가 다 가기 전에 여름철 북극에서 얼음을 아예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녹음물은 전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비는 pH 6 정도로 거의 중성이거든요. 그런데 산성비는 pH 5, 훨씬 산성에 가까워져요. 이 숫자 1의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강과 호수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숲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변화입니다. 산성비가 왜 내리는 걸까요? 시작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공장의 굴뚝,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 중에 물방울과 섞이는 거예요. 여기에 햇빛이 더해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산성물질로 변하고 결국 해로운 비가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지구에도 우리 피부처럼 자외선을 막아주는 천연선 크림이 있습니다. 바로 오존층이죠. 그런데 한때 우리가 냉장고나 헤어스프레이에 정말 흔하게 썼던 CFC, 즉 프레온 가스라는 물질이 이 소중한 보호막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얼마나 컸냐고요? 2000년 기준으로 자그마치 2800만 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북미 대륙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구멍이 한때 지구의 보호막에 뽕 뚫려 있었던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화의 시대부터 데이터의 시대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소 1.8도에서 최대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간 0.6도가 올라서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변화 속도가 정말 무섭게 빨라질 거라는 뜻이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화로 날씨를 설명하던 인류는 이제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